그냥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전쟁통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인 섹터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조금은 좀 동떨어진, 근데 이 전쟁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하락한 섹터들을 바라보시면 오히려 이러한 하락이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줍줍 기회로 담았고요. 가장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또 꾸테크 채널에 등장한 율PD입니다. 반갑습니다. 꾸테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율PD님은요? 저도 잘 지냈는데요. 최근에 시장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특히나 미국이랑 이란 전쟁 관련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좀 여쭤볼 내용은 트럼프가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에서 조기 종전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럼 내 주식은, 내 계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직접 실시간으로 투자 대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대응했는데요. 일단 이러한 거시적인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한 급락은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줍줍 기회로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종전 발언은 그만큼 이란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핵심적인 이유는 3월 말부터 4월 초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 다음에 유가로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하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일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이란 영역에서 유조선들이 많이 지나가는 영역인데요. 이란에서 대부분 90% 이상의 원유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는 원유를 차단하고 그 차단한 걸로 시진핑 주석 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겠죠. 지금은 조금 일단락 되긴 했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 초반에 특히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충격 강도가 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때 사실 아마 되게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주식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파신 분들도 많았을 거고 주우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결국 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행동이 맞았던 걸까요? 과거에 역사적인 전쟁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3개월 또는 6개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요, 사실 거의 평균 마이너스 4% 하락률에 그쳤습니다. 그 뒤에 다 반등을 성공을 했다는 거죠. 특이점은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되려 국내 증시가 훨씬 더 빠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원유 생산국입니다. 이 원유의 양과 물가를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식회사들은 제조업 기반이에요. 또는 수출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이나 원유 물가에 대한 압박이 매우 심해요. 그래서 코스피가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순식간에 서킷 브레이크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5,000피까지 밀린 경향을 보였었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국내에서 또 뭔가 영향력을 받았던 섹터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항공유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항공 섹터라든지 여행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단순간에 방산주가 거의 상한가를 찍고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투자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에 무작정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방산주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영역이지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상한가가 찍은 방산주를 들어가게 되면 물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좀 한국 주식이나 여러 가지 시장에 타격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때를 저평가의 어떤 매집의 기회로 보고 많이 이제 줍줍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좀 궁금했던 게 꾸테크님은 어느 섹터 혹은 어떤 기업에 더 많이 주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직접적인 질문이시네요. 왜냐하면 저도 줍고 싶으니까요. 좋습니다. 많이 구독자님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인데 그냥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전쟁통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인 섹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적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시장 통해서도 AI 빅테크들은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과 조금은 좀 동떨어진, 근데 이 전쟁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하락한 섹터들을 바라보시면 오히려 이러한 하락이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진행이 되면 혹은 시작이 되면 전쟁 중에는 항상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달러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이번 전쟁에서는 좀 어땠나요? 이번 전쟁에서도 안전자산들이 당연히 각광받았는데요. 좀
이례적이었던 게 비트코인이 오히려 안전자산 취급을 받았어요. 정말요? 한참 빠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고 공포 심리가 무려 한 자리에 네. 있다는 건 극심한 공포거든요. 아. 그 정도로 떨어져서 아무도 관심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저는 암호화폐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바라봤는데 오히려 되려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진행 중에 있다 보니 달러 인덱스가 좀 치솟고 있는데요. 이런 강달러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강달러를 원할까요? 약달러를 원할까요? 강달러요. 둘 다 아니에요. 아, 중간치기를 원해요. 이 달러라는 것을 미국 시민들, 미국 국가에 공급하길 원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국채를 사줄 나라들이 매수처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매수처가. 그게 나라일 수도 있고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 국채를 사고 싶어 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 이 판에서 어떤 판도를 만들고 있냐면요. 바로 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판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국채를 매수합니다. 그럼 미국은 돈을 풀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중앙 발행 화폐인 CBDC 금지 법안을 발의를 하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시간을 준비해서 코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금 더 질문을 가보자면 뭐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번에도 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기가 가능했을까? 물론 아직 공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처음 투자 시작하고 불과 2개월 만에 터진 게 뭐였냐면요. 코로나입니다. 저는 거시경제 공부하고 코로나는 기회로 바라봐서 대응을 했는데 전 그때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하루아침에 80만 원이 돼서 80만 원을 바로 현금화한 뒤에 저점 매수로 80만 원을 200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느낀 거는 이 기회라는 것은 누구나 포착을 할 수가 있고 방법만 안다면 그리고 내 자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수익률에 대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삶을 바꾼 계기가 뭐냐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오히려 주식회사를 샀어요. 예를 들면 나이키 신발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이키 주식을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이제 미국 증시보다 국장의 낙폭이 훨씬 큰데요. 이번에 서킷 브레이크도 걸리기도 했었고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닐까 또 한 번.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네. 급락하는 주식들을 보면서 실망감도 배로 커졌을 것 같아요. 이럴 때 특히나 주식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 국장 잔혹사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그냥 미장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꾸테크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파도 안에서 서핑을 타는 서퍼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자신을. 저는 남들보단 서핑을 조금 더 잘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도의 변동성이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럼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실력이 내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 파도 시장 안에서 이 파도에 내가 서퍼가 될 수 있나? 없으면 당연히 넘어지겠죠. 공포감만 잃고 눈물만 흘리겠죠. 저요. 그런 분들은 고환율 시대에 난 미국 증시 하고 싶은데 환율 높으니까 나중에 돈도 못 벌고 세금만 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세요. 그래서 그 왕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ISA 계좌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앞으로 더 복지도 늘어날 기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환전하지 않고 해외 지수 주종 투자를 ETF로서 모아가시는 전략. 그게 오히려 예적금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국장의 파도를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안 사더라도 그냥 엑셀에 쓰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래 내가 오늘 10만 원 매수했다고 가정. 이런 식으로 엑셀에 입력하셔가지고 경험해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큰 돈이 돌아와도 이 돈을 컨트롤하고 서퍼로서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매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저는 AI 빅테크 섹터가 오히려 전쟁통에서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빅테크가 어떤 걸 만들죠? 전자기기? 그 전자기기로 사람들을 이롭게 할 걸로 해서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죠. 네. 근데 전쟁통에 이걸 살 사람들이 있을까요? 신제품을? 신제품을 그렇죠. 값 비싼 신제품에 종류를 좀 관심이 소홀해지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빅테크들이 일을 안 하고 있나요? 아니죠.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오히려 시장은 되려 우리는 사지도 않고 지금 전쟁통에 무슨 개발을 해 하면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평생 지속된다면 그건 진짜 우리가 운이 없는 인생인 거고요.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섹터들이 바로 이 빅테크 섹터들, 그리고 그 예하 전력 인프라라든지 반도체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먼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계좌가 파란불일 때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사기에는 조금 손실을 보고 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아,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럴 때 혹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가장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그럼 진짜 왕초보자분들이 이걸 본다고 가정했을 때 네. 아마 제가 재무제표를 어디 들어가서 보세요 해도 안 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미나이 아시죠? 네. GPT보다는 제미나이가 더 일을 잘하거든요. 제미나이한테 내가 이 주식 수익률 얼마고 이 주식 수익률 얼마 이거 보유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적자 기업인지 흑자 기업인지 알려줘라고 물어보세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적자 기업인 경우는 최대한 나와 멀어지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흑자인 기업은 좀 믿어주실 줄만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적자 기업들 판 돈으로 흑자 기업들을 조금 더 사서 수익 반토막 난 거를 조금 더 메꿀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투자에 접근을 하시다 보면 내가 이제 실적도 보네? 그럼 부채율은 어떻게 될까? 괜찮네? 이러면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잇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도 이 방법이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안정함 속에서 어떤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떤 변화도 있을 때 시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퀄리티 있는 주식을 고르는 꾸테크님만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걸 트렌드 투자법이라고 제가 아예 명명을 했는데요. 이 국가가 투자해주는 투자처를 먼저 봐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투자처를 운영하는 기업은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인력을 뽑을 때 인건비 절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하기에 더 용이하겠죠. 대출도 더 잘 나올 뿐더러요. 그러면 그 회사들의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 기업을 평가하고 언제 매수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차트적 타이밍들도 분석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앞단만 신경 쓰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방어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 투자법, 전략, 꾸테크 이것만 기억하시고 제 컨텐츠만 많이 참고하셔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꾸테크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국내 주식이 70%, 네. 미국 주식이 이제 5, 6%, 암호화폐 이제 5, 6%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이 크게 조금 본다고 하면 국내 주식의 시장에서 이제 조금 뭔가 미장으로 옮겨갈 만한 어떤 시그널이 있다, 이런 포인트는 언제쯤 혹시 보세요? 저는 환율 부분을 가장 많이 봐요. 환율은 사실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 세계 거시경제 시장이 트럼프도 고환율을 고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1,300원 후반대 또는 1,300원 중반대가 오면 저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늘릴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 비중이 높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쯤 나는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라고 이미 노트에 메모를 해뒀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뭐 머니랩이나 클래스 제자분들께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주식을 이제 사고 나서 어떤 이슈가 터지면 특히나 국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기업의 펀더먼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변화나 이슈가 없다면 언젠가는 어차피 주식은 오를 거니 그냥 사라,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어느 정도의 투자 대응법은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종목이냐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인 경우에 다 같이 빠졌는데 이 종목은 애초에 빠진 가격 자체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고평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저평가일 수 있겠죠. 그럼 저평가인 기업을 사고 싶으세요? 고평가인 기업을 사고 싶으세요? 물론 저평가인 걸 사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저평가 기업을 구별하는 방법은 저도 사이트를 접속하고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다 해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정 댓글 무료 특강에서 이번 달 말에 다 3월 알려드릴 31일. 네. 예정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내용으로 많은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특강 얘기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격변하는 투자 시장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 SNS 질문도 많이 받고요. 개별적으로 드리기 너무 힘들어서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3월 30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세세하게 다 풀어드릴 특강 준비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클릭 한 번으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아마 지금 고정 댓글에 달려있을 텐데 입장하셔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시청 가능하신 링크 다 안내 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들 많이 배우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